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얼월드 학습 문제 있어?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제 매디픽셀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매디픽셀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강화학습 이용해서 어떤 의료 도구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강학습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강학습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공부하다가 지금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게임에다 강학습 게임에다 인공지능 뭔가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강학습이라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강학습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직업으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보통 강화학습 하면은 어떤 게임이나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곳에서 많이 테스트도 해보시고 이제 그런 논문들도 많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회사에서 주어진 문제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여서 이제 시뮬레이터로 좀 만들기 어렵고 어떤 게임 환경처럼 이제 구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리얼 월드에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얼 월드에서 구성을 하고 강화학습을 적용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되게 시뮬레이터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 세팅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겪은 문제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찾아본 키워드 같은 것들 공유 드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논문도 한 편씩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 순서는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문제를 이제 리얼월드로 결국 세팅을 한 건데 그 리얼월드로 세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같이 공유를 드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아래 코리아 발표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강화학습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진 않을 텐데 뭐 DQN도 있고 SAC도 있고 이제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런 강화학습들이 가상환경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어요. 뭐 바둑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도타라는 게임, 뭐 소닉이라는 게임,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같은 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사람과 같거나 사람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게임 같은 환경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강화학습을 실제 세계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는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로봇 제어랑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로봇 제어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어떤 제어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강화학습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로봇 제어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로봇 제어 쪽에서 강화학습을 접근을 할 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터에서 어떤 제어를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리얼로 가져오는 심2 리얼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이 논문도 이 로봇 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손수건 같은 천을 이제 조작하는 문제를 푼 논문인데 이제 저 천을 뭐 수건 거리 같은 데 건다든지 이제 접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강화학습을 이용한 로봇 제어로 이제 해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심2 리얼 이런 식으로 접근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굉장히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환경을 뭐 분산 처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온폴리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물론 심2 리얼도 아직까지 단점은 좀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터랑 리얼은 완전히 같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시뮬레이터가 있다면은 강학습을 하기에 엄청 수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시뮬레이터로 재현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실제 생활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특수한 문제여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의료 도구, 의료 시술을 자동화하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분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심장에도 어떤 혈관이 있는데 이제 혈관이라는 게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나 산소 이런 것들을 모두 온몸에다가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에요. 심장에도 똑같이 이제 혈관이 있겠죠. 근데 이 혈관이 이제 뭐 모종의 이유로 뭐 진짜 병에 걸려서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식습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는 바람에 심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조그만한 혈관들은 막혀도 큰 지장이 없는데 이제 심장이 막히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펌프 역할을 하는 애가 막혀버리면은 온몸에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심장이 막히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돌연사까지 하는 심근경색이라는 병명이 있죠. 돌연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심혈관 질환을 치료를 하려고 이제 심혈관 중재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아시는 용어가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고도 하고 PCI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시술이 뭐냐면은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슴을 진짜 칼로 째거나 이제 개복을 하는 게 수술인데 시술은 수술보다 좀 가벼운 조치예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조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팔이나 이제 다리 쪽에 심장까지 이어지는 동맥들이 있는데 심장으로 바로 꽂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팔이나 다리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막힌 부분까지 가가지고 그 병변 부위를 뚫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가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가냐 하면은 이제 팔이나 다리에 가이드와이어라는 어떤 얇은 철사를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카테터라는 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터널을 하나 만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병변 부위까지 터널을 하나 만들고 이제 그 터널과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어떤 레펠 타는 것처럼 벌룬이랑 스텐트라는 도구를 그 병변 부위까지 이동을 시켜서 이제 벌룬에다 공기를 넣으면 쫙 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 스텐트라는 이 철사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시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막힌 혈관째로 열린 혈관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장착시키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시술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게 굉장히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제 사람에 조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진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병변 부위에 따라서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선택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의사분들이 그거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문제는 이 가이드 와이어를 이 심혈관 어느 특정 부위, 뭐 병변 부위겠죠? 그 병변 부위까지 이동시키는 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 제어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와이어라는 것만 병변 부위에 잘 갖다 놓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펠 타는 것처럼 그 와이어를 쭉 따라서 도구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스텐트라는 도구와 벌룬이라는 도구를 쭉쭉 보낼 수가 있어서 가이드 와이어만 원하는 위치에 잘 이동시키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이드 와이어를 이동시키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금 어떤 심혈관을 저희가 패스처럼 마스킹해서 모사를 한 건데 이 빨간색이 어떤 가이드 와이어예요. 실제로는 뭐 이것보다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만 나오거든요. 이런 일정 부분만 나오는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실제로 쭉쭉쭉 이동시키면은 여기까지 이동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 일단 강화학습을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많겠죠. 그냥 로봇 제어로 풀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가이드와이어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이어 특성이 뭐냐면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해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한테 데미지를 안 주는 형태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부터 심장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있는 혈관들의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굉장히 마찰이 생겨서 저 가이드 와이어의 제어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쪽에서 가이드 와이어를 30도 돌리더라도 실제 저 심장 안에 들어간 가이드 와이어 팁 끝인 30도 돌아갈지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플렉서블한 특성과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링이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풀면은 풀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 제어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모델링을 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제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그 천을 조작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천을 조작하는 것도 어떤 디포머블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런 플렉서블 오브젝트처럼 완전 단단한 리지드 오브젝트가 아닌 거를 조작을 하는 제어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오브젝트인데 그것도 강화학습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연구를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런 플렉서블한 오브젝트도 강화학습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뮬레이터 제작이 좀 어려우니 이제 초기 연구 셋업에서는 리얼월드에서 세팅을 하자. 이 리얼월드라는 거는 당연히 사람 몸에다가 바로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 혈관 모형이 있어요. 의료 병원 쪽에서 많이 연습을 할 때 쓰는 심장 혈관 모형이 있는데 이제 그 모형을 이용해서 그 모형과 로봇을 어떻게 환경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가이드와이어를 조작을 한번 해보는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얼월드 어떻게 보면 리얼월드 시뮬레이터가 되는데 그 시뮬레이터 리얼월드에서 강화학습을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라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강화학습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실제 의사분들 시술은 이렇게 해요. 이제 시술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계속 봐요. 엑스레이가 이제 저희가 보통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고 엑스레이가 영상으로 나와요. 계속 방사능을 써가지고 이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의사분들은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가이드와이어가 이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조작을 해야지 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겠다가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엑스레이 화면을 보고 바로바로 오른쪽처럼 손으로 조작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이제 저희는 강화학습을 학습할 수 있는 세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험 환경을 제가 이제 두 개를 놨는데 이제 이게 2D 모형이고 여기 3D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혼용해서 썼는데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있으면은 이 로봇과 실험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거를 카메라 RGB 이미지로 받은 후에 에이전트한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가이드와이어 형태가 어떤 형태면은 이런 조작을 해라라는 거를 뭐 이제 강화학습이다 보니까 실제 탐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겠죠.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 로봇까지 제어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보기 위해서 UI를 어떻게 구성을 한 건데 UI를 외부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싶은 화면들을 쭉 보고 스테이트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 요거를 좀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잘 되면 좋은데 리얼월드에서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거는 시뮬레이터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리얼월드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문제예요. 거의 다. 이제 강화학습도 에이전트가 직접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을 분산 처리하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양을 왕창 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실제 로봇 제어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저 시술 도구랑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팬텀 세팅 등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좀 조금씩 마모가 되는 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시술 도구가 사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일회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강화학습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다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면서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시간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사람 몸의 혈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딱 바로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혈관들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혈관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대응을 하려면은 어떤 룰 베이스드한 방법보다는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한 건데, 이거를 사람 몸에서 당연하겠지만 사람 몸에서 직접 학습을 하거나 할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가 준비한 리얼 팬텀 이제 혈관 모형 환경에서 그 부분들 다 커버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혈관 모형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D 혈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3D 혈관 모형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진 건 이제 심장이랑 완전 똑같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세 군데를 모사를 할 수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군데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자체도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숨을 쉬거나 심장이 박동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계속 조금씩 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모형으로 어떻게 보면 변형을 해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리얼월드에서 학습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제 표현도 어렵지만 학습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만 봐도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 6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야지 더 좋은 강화학습이 될 텐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데 왜 다양한 입력에 대응할 수 없냐. 룰 베이스드에 비해서 장점이, 인공신경망의 장점이 어떤 사람처럼 이제 못 보는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 쪽에서 이제 일을 해보거나 코드를 짜보실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결국 부족하면은 이 인공지능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슈퍼바이즈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강화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이 신경망이 오버피팅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런 다양한 혈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양하게 학습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리얼 월드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혈관 각도 같은 것들을 그냥 난수 같은 거를 딱 지정을 해주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무한대로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혈관 분지 같은 거를.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자유롭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팅한 몇 가지 카메라 각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1000에피소드를 내가 학습을 시킬 거다 하면은 그 1000에피소드 동안 고정된 환경에서밖에 학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환경에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환경 생성 자체도 지금 리얼 월드니까 내가 딱 세팅한 부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를 만들려면은 실제 팬텀을 내가 모양을 변형을 하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완전히 고정된 그 패스에서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은 학습은 굉장히 잘 돼요. 학습은 굉장히 잘 되는데 막상 다른 팬텀 환경에서 이제 그 학습된 에이전트를 돌려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오버피팅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 내가 학습한 환경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너무 당연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시뮬레이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1번 분지, 2번 분지라고 하면은 제가 1번 분지에서 1번 분지를 첫 번째 에피소드로 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만약에 에이전트가 랜덤하게 탐험을 해서 잘 성공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에피소드를 만약에 두 번째 분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강화학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난수를 많이 줘가지고 다양하게 스타트할 수 있고 다양한 분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이 에이전트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스타트랑 골 포인트만 딱 바꾸면은 근데 이 실제 가이드 와이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기 있어서 이제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 물리적인 가이드 와이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동화했다면은 이미 제가 가진 문제를 푼 거죠. 원하는 위치까지 가이드 와이어를 이동시키는 문제를 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화, 그러니까 랜덤으로 리셋하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터에서는 이제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런 랜덤 리셋조차도 이제 리얼 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좀 얘기한 얘기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리얼월드에서 강화학습을 했을 때 문제점은 이제 데이터를 직접 탐험하면서 얻기 때문에 학습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로봇이나 그다음에 실제 리얼로 세팅한 시뮬레이터가 점점 마모된다. 마모되면서 내가 처음에 세팅한 다이나믹스, 내가 처음에 세팅한 환경의 다이나믹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변형돼 버리기 때문에 학습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가 부족해요. 리얼월드에서 학습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에 하나의 학습 동안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에피소드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데 안 되는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래서 골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도 했다가 그리고 분지 각도를 이렇게도 바꾼 거를 다음 에피소드에 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또 새로운 환경을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야지 강화학습도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문제를 좀 더 일반화되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런 다양성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를 해보지 않으면 좀 겪기 힘든 문제,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굉장히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이제 저희 팀에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진짜 리얼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이 아니고 이제 제가 써둔 거를 보면은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데이터잖아요. 리얼월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크게는 결국 데이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리서치도 하고 방향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세팅한 환경, 제가 직면한 문제와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고 그렇게 세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도 해보고 이제 실패도 해보고 버리기도 해보고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좀 삽질을 덜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제 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from demonstration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리얼월드가 아닐 때도 가지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리얼월드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데이터를 탐험만으로 얻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사람은 그래도 이제 랜덤 액션보다 탐험을 하는 에이전트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익스퍼트 데모, 그러니까 어떤 트레젝토리
트래젝토리를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이 에이전트가 학습할 때 좀 프라이어로 주자라는 게 이제 from demonstration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논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DQFD가 있고 이제 DDPGFD가 있어요.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DQFD는 DQN에 from demonstration 적용한 거고 DDPGFD는 DDPG에 from demonstration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문제들은 거의 다 오프 폴리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하는 거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일단 PER을 아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PER이라는 거는 어떤 리플레이 버퍼라는 거에서 샘플링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뽑는 버퍼예요. 그래서 버퍼에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뽑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 PER이라는 걸 이 PER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PER에 먼저 내가 사람이 만든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액션,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가 있겠죠. 이제 그 트래젝토리, 트랜지션을 미리 쌓아놔요. 미리 쌓아놓고 그다음에 처음에 학습이 들어가기 직전에 프리트레이닝을 해요. 이 프리트레이닝은 좀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슈퍼바이즈드에 가까운 형태로 프리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처음에 돌리는데 그 돌릴 때도 이 데모가 버퍼에서 뽑혀서 계속 학습되도록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데모에는 우선순위를 이미 조금 더 높게 두어서 데모를 좀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내가 탐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조금 덜 학습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초반에 이미 성공한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니까 이 휴먼 데모로 만든 게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 학습을 부스팅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위 부분과 이제 휴먼 데모가 없으면 이렇게 보통 DQN이나 DDPG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휴먼 데모를 미리 넣어놔서 이제 그 휴먼 데모를 이용해서 초반 학습을 좀 부스팅 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게 처음에 랜덤 액션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얼에서는 더 하죠. 리얼에서는 더 하는데 이때 랜덤 액션을 하다가 도구 같은 것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도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완전히 다른 데로 새버리거나 실수 이제 환경 세팅의 문제로 이제 그 경우를 이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너에서 학습을 부스팅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치명적인 문제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사용하는 거를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RL이에요. 오프라인 RL인데 올해 좀 오프라인 RL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걸 좀 보긴 했는데 이제 저희도 그걸 같이 딱 타이밍이 좋게 오프라인 RL을 사용할 때가 와가지고 조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RL은 뭐냐면은 오프라인 RL이 있으면 이제 온라인 RL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RL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모델 프리에서 하는 방식이죠. 모델 프리에서 환경이랑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로 학습하고 그러면 그 바로 학습한 에이전트가 그 폴리시가 조금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좋아진 폴리시가 또 탐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탐험을 한 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인데 이제 문제가 리얼에서의 문제가 아까 오버피팅 된다고 했죠. 데이터가 모자라서 오버피팅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데이터를 조금씩 모아두고 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프라인 RL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버퍼가 들어가요. 버퍼가 들어가고 오프 폴리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리셋 문제나 혈관을 여러 개 하는 문제를 이제
각각의 다른 에이전트들로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모은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버퍼에다가 싹 모아가지고 이제 이 오프라인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상호작용 없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RL에서는 또 이제 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유심히 본 거는 랜덤 앙상블 믹스처라는 모델이고요. 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앙상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RL이 방법론만 들으면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은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근데 실제로는 진짜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앙상블 방법을 사용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 Q 값을 데이터는 다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 Q 값을 굉장히 여러 개로 쭉 만들 수 있게 헤드 쪽을 조금 더 많이 둬가지고 신경망의 헤더 쪽을 좀 많이 둬가지고 Q 값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Q 값들 중에서 앙상블이라는 게 어떤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랜덤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랜덤 앙상블을 했다. 이제 요게 REM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 RL이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시뮬레이터에서 해도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은 강학습이 이미지 스테이트로 학습을 하는데 이미지 스테이트가 조금만 변해도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리얼월드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오토엔코더 이제 VA를 이용해 가지고 스테이트를 미리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보통 옵저베이션 저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이 오토인코더가 만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테이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처음에 잠시만요.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를 VA를 학습시켜서 비주얼 컨셉트를 가르친 다음에 이 VA가 만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테이트로 해서 에이전트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환경에서도 잘하는 트랜스퍼가 되는 다고 이제 이 달라라는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 논문이 되게 많은데 이제 달라라는 거를 저희는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전부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이제 넣을 것 넣고 좀 저희가 튜닝을 해서 이거 다른 방법들을 좀 사용해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프라인 러닝이 조금 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 영상을 이제 빨리 보여드리면은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저희가 이제 이런 뷰에서는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요 뷰에서는 학습을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학습을 안 시킨 뷰에서도 굉장히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더라도 잘 대응하는 에이전트를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혹시 저 화면이 안 보였나요? 잠시만요. 영상은 나중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혹시 질문 받으면 될까요?